아리아리 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 사건이 아니고 경매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거에 잔금 납부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까지 했잖아요, 그때. 근데 인도명령 신청하고 나서 이제 결정문이 나왔어요.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인도명령이 결정되면은 강제 집행 신청 어찌할까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라는 데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을 잔금 납부하면서 했어요. 인도명령 신청은 잔금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뒤로 하시게 되면 인도명령 절차가 아닌 명도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인도명령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안 하더라도 꼭 결정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신청해서 이제 결정문이 나왔어요. 부동산 인도명령. 그래서 부동산을 인도하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사법부자관에서 딱 찍혀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좋은 게 이렇게 이제 문서를 보내줄 때 결정문을 보내줄 때요. 등기로 오잖아요. 올 때 이렇게 같이 옵니다. 이것도 보니까 전자소송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도명령 이제 결정문이 나왔는데 이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지만은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이 있잖아요. 전자소송으로 해가지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하라는 거예요. 인증서 준비하고 사용자 등록하고 여기 사용자 번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사건번호 있죠? 21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소송을 해라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여기 하던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가기 전에 법원에 가시면 이제 별관으로 먼저 가세요. 대전지방법원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별관에 가시면 저번 영상 때 이 사진 안 올려드렸는데 여기 은행이 있어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이 있는데 은행에서 500원짜리 수입인지 2개를 달라고 하세요. 1,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0원어치를 사서 수입인지를 들고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민사집행과로 가시는 거예요. 경매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경매계로 가시는 게 아니고 요 경매 접수하던 데로 가는 건데 이 접수하는 데 가기 전에 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옆에 보면 이 경매계 앞쪽이죠. 이렇게 문서 양식들이 쭉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 2번이더라고요. 대전은 요 2번 양식을 꺼내가지고 작성할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 신청서. 여기 사건 번호 있죠? 타인 뭐뭐뭐 이렇게 쓰고 신청인 쓰고 채무자 지금 전 소유자죠. 소유자 쓰시고 아니면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명 쓰시고 여기에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송달증명 그분들한테 송달됐다는 증명하고 집행문. 이게 집행문이 뭐예요? 그분들한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 그리고 집행문 요거 2개를 체크합니다. 체크하셔가지고 아까 경매 접수계 있죠? 경매 접수하는 데다가 이제 제출을 하시는데 요 인도명령 결정문 있죠? 요거 하고 신분증하고 수입인지 2개하고 요거 신청서를 주시면은 요거 2개를 줄 겁니다. 집행문하고 송달증명원 요 2개를 줍니다. 요 집행문을 보시면 요 신청인한테 내어준다. 그리고 송달되었다. 그러니까 송달된 것이 확인이 돼야만 이 집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송달된 거하고 이렇게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받으셨으면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집행관 사무실로 가셔야 돼요. 2개 받으셔가지고 집행관 사무실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법정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 가면 요 테이블 앞에 보니까 요거 써 있더라고요. 얼마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강제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채권자는 본인 낙찰되신 분, 채무자는 이제 거기 집행 당하실 분 있잖아요. 뭐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목적물 소재지 어디에요? 현재 채무자 주소로 갔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집행 번호는 이제 그 사건 번호 쓰시면 돼요. 여기 인도명령 사건 번호 있죠?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인도명령 요 사건 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 인도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청구 금액은 뭐 안 건드리셔도 되고 여기고 반환받을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번호 작성하시고 채권자 본인 이름 작성하셔가지고 내시면 되는데 여기 위임장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집행관에 이제 한 10일 정도 있다가 문을 따라 한번 갑니다. 본인이 혹시 못 오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집행관들 분들이 처음 나올 때 두 분이 증인으로 꼭 가셔야 돼요. 본인하고 한 분 더, 두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개방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본인이 못 갔을 때 다른 사람 위임할 때 꼭 요 위임장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그분이 참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하면은 납부서하고 접수증을 줍니다. 이거는 접수증이에요. 본인이 갖고 계시면 되는 거. 이렇게 비용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접수증이고, 요 납부서를 은행에다가 이제 납부하면 강제 집행 신청이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납 뭐 얼마 12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전이라 좀 이렇게 하고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거기서 주면 요걸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법원 1층 은행으로 가시면 여기 법원 보관금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요걸 또 작성하셔야 돼. 이렇게 대전지방법원 요 사건 번호 요거 사건 번호, 여기 이제 집행 여기 납부서에 보시면 요 사건 번호가 있어요. 요 사건 번호가 이제 바뀐 겁니다. 인도민행에서 이걸로 본 집행 그걸로 바뀌었으니까 요 번호를 쓰시면 돼요. 요 번호 쓰시고 금액, 납부 금액 쓰시고 여기다 종류에는 뭐 민사 예납금이라고 쓰시면 되고 안 쓰시면 은행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납부자 주소 현재 그 채권자죠.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 쓰시고 환급계좌 번호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예금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고 여기 이제 법원 제출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되면 본인의 사건 번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집행 사무실 그쪽 계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집행 날짜가 이제 잡힐 거예요. 집행관 분들이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시간을 서로 잡겠죠. 잡아서 날짜가 잡히면 이제 그 날짜에 가실 때 그 시간에 가서 있다가 그때는 꼭 두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하고 한 명 더 해가지고 가서 신분증 들고 가시면 확인하고 문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때 문 개방할 때 이제 아무도 안 계시면 그 열쇠 공이 오셔야 같이 이제 그분이 문을 개방하게 되는데 있든 없든 무조건 문은 땁니다. 그때 10만 원이 들어가요. 만약에 문을 따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그분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요 물건은 살고 계셔가지고 열쇠공 비용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협의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 봅니다. 만약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강제 집행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 있으면 제가 종종 한 번씩 현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